안녕하십니까. 묵계 이상훈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30대 초반의 태양인 금양체질 여성의 치유 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혓바늘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 혓바늘 예방 및 치료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이 눈이 뻑뻑하고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성분의 치유를 도와드린 당시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이 아주 뻑뻑하고 매우 피곤하다고 하며 혓바늘이 앞쪽에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가 찼다고 했습니다. 또한 잠은 오는데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힘들게 잠이 든다고 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겠지요. 이 여성이 이러한 증상을 앓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증상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발병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눈은 여러 장부 경락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의 건강 상태가 가장 잘 반영되는 인체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간 기능이 갑자기 저하되면 눈이 필요한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혈액, 진액, 전과 같은 음액이 부족해지면 음양관계에 따라 화기가 발생해 위로 상승합니다. 이 화기가 눈을 자극하고 이 눈을 말리게 되면 눈이 뻑뻑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인 금양체질은 간이 가장 약하고 또 양체질이므로 음액도 부족해지기 쉬워서 화열 상승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체질입니다. 자, 둘째, 간 기능이 약한 체질은 간의 대사작용이 약해 쓸개즙 분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쓸개즙 분비가 줄어들면 장에서 부패가 빠르게 진전됩니다. 더구나 쓸개즙은 육류 소화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기름진 고기를 많이 섭취했을 때도 소화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가스가 쉽게 발생해 속이 더부룩해지고 방귀가 잦아집니다. 셋째,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다양해서 한두 가지 원인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양인 금양체질이라는 점을 고려해 몇 가지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 여성의 건강 상태를 체질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뇌 활동의 먹이가 되는 간의 포당 부족, 간열과 음액 부족으로 발생한 화열의 뇌 자극, 양측 기능이 과도하게 강해져 발생한 교감신경의 항진과 부교감신경의 불안정, 또 폐기가 주관하는 위기의 자극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넷째, 혓바늘은 심장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혀는 이 심장이 주관하는 인체기관으로 이 심장에 열이 몰리면 그 증상이 혓바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혓바늘이 이 혀 앞쪽 부위에 생겼다면 99% 심장의 열 때문입니다. 혓바늘이 좌우 가장자리에 생겼다면 심열에 간담의 열이 더해진 것입니다. 혀 가운데에 혓바늘이 생겼다면 심열과 비의 열이, 그리고 혀 저 안쪽이라면 심열에 신장, 콩팥열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금양체질 여성에게 혓바늘이 생긴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심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이전 단계의 원인을 따져보면 다음처럼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성은 생리 문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혈이 부족합니다. 또 태양인 금양체질은 간이 가장 작고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간혈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양체질이므로 혈, 진액, 전과 같은 음액도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처럼 몸과 간에 혈액이 부족하면 심장으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줄 수 없어 심혈도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혈이 메마르면 화열이 생겨 상승하면서 심장의 건강 상태가 발현되는 이 혀에서 혓바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윤활유가 부족하면 열이 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하게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위칭으로 이 손가락 수지열 자리에 소부사, 심소해보, 행간보, 태충보, 곡창사, 영곡보를 자침했습니다. 자침 전에 이 진단점을 눌렀을 때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
스위칭을 자취한 후에는 거의 모든 진단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른 시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신기한지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이 진짜 맑아졌다고 반복해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 배꼽 주변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목덜미가 굳은 것도 풀어지면서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심장과 간과 신장 혈자리만 건드렸는데 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위까지 좋아진 것일까요? 오장육부는 상생상극 작용에 의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도와드린 여성처럼 굳이 모든 장부를 건드리지 않아도 몸 전체 건강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25분 정도 지난 후에 스위칭을 발침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완벽한 회복을 위해 자석을 붙였습니다. 선택한 혈자리는 소부사, 행간보, 태충보, 영곡보, 복류보입니다. 그런데 5분 뒤쯤이었을까요? 약간 메스메스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자석을 붙인 자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불사, 심장의 열기를 식힌다는 것이 자석의 N극과 S극 선택을 실수해 오히려 심장에 열기를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자석을 붙이는 방향을 수정하자 다시 속이 편해지면서 메스거리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실수하면 안되겠죠. 자, 참고로 이 여성은 체질적으로 비위가 좋은 금양체질 열타인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화 기능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후천적인 섭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석을 수정해서 붙일 때 대도보, 태백보, 항곡보를 추가해서 비장과 위장 기능도 같이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자석을 붙이는 자리를 수정한 후에 20분쯤 뒤에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속까지 편안해졌고 그렇게 심하던 혓바늘 통증이 전혀 의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 증상 역시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양인 금양체질 여성의 혓바늘과 눈이 뻑뻑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을 치유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계신다면 유추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처럼 몸에 직접 침을 넣지 않아도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면 스위칭과 자석으로도 충분히 불편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치유 방법의 일부분을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구와 서울에서 강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의 치유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